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일본의 IT 후진성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본의 디지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 일본 내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본이 아직까지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분야에서 1위를 굳히기 위해 일본 국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질 만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시행된 후 일본 국회에서는 법안을 잘못 통과시켰다며 다시 무효 처리하자는 등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경제 매체에서 자국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만에 귀국한 한 일본의 40대 기업인이 공항 입국에서 격리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디지털화가 세계적 흐름에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과정을 한 매체에 기고한 것인데요. 일본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카무라 사토시 대표는 일본에 2년 만에 귀국해 경악한 공항, 학교, 슈퍼마켓의 위험한 현실이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글 시작부터 일본이 디지털화에서 완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문구로 시작했는데요. 그는 귀국하기 전 머물렀던 영국, 스페인, 싱가포르 등 3개국과 일본을 직접 비교하며 자신이 체감했던 디지털 후진국의 현실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해당 칼럼을 요약하면 오카무라 대표는 귀국 전 6개월 정도 체류했던 영국 등 3개국에서는 모든 입출국 과정을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일본에 들어올 때는 중복되는 정보를 여러 차례 걸쳐 손으로 적어야만 했다며 손글씨가 거의 필요 없는 시대에 가족들이 50장이 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려니 손과 팔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또 격리를 위해 동작하는지 의문이 되는 스마트폰 앱을 3개나 깔아야만 했고 후생 노동성 담당자가 집까지 2차례나 방문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미 공항에서 받은 앱 사용 설명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당시의 황당함도 칼럼에 전했습니다. 칼럼에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일본의 수준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의 모든 행정 처리를 종이를 통해 진행하는 일본은 최근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4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10만엔 약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을 편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관할 직원의 실수로 463가구에 나눠가야 할 지원금 4,630만원이 전부 한 가구로 송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수한 직원이 수차례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돈을 받은 주민은 바쁘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은 이미 돈을 써버려서 되돌려줄 수 없다며 대신 죗값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 당국은 본인들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을 상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일본은 첨단 IT 기술, 4차 산업혁명 등의 분야를 따라가지 못하며 예전에 기술대국으로 주름잡고 있었던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몰락을 거듭하며 세계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거 시대에 머물고 있는 일본이 아직까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인물 관련 분야입니다. 일본인들은 남들에게 보일 때 예의 바르며 타인을 배려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앞에서는 자기 절제를 강조하지만 자신만의 세계로 가면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 더 확실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민족이 바로 일본 민족임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풍속산업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성산업, 특히 AV 산업입니다. 일본의 AV 산업 시장 규모는 1조엔,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영화 시장 규모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성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물론 미국이나 다른 서방들도 이런 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이 있고 성인들이 이러한 매체를 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히 일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온갖 변태적인 이상한 장르가 발달해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세계적으로 예를 찾기 어려운 과격한 아동 포르노 만화가 불법 유통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성상품화를 문제 삼으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일본 내에서 충격적인 법안이 등장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4월부터 일본 고교생들도 성인용 비디오물에 출연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는 일본의 민법상 성인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췄습니다. 지난 2018년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법이 생긴 이후 14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고교생들에게 AV 출연을 강요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일본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의해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8세나 19세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계약인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해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취소권은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증명하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영상 유통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나 강요 등으로 AV에 출연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렛대로 기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4월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AV 업체 등에서 고등학생들을 돈으로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허점이 있는 법안을 생각도 없이 통과시켜놓고 뒤늦게 나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안을 정비하려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현재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법률이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 늦었다. 벌써부터 피해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 고교생 AV가 인기가 되어버린다. 일본은 애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는 일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자기반성입니다. 그래서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이 문제를 논의할 프로젝트 팀을 발족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계약은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18, 19세의 AV 출연의 경우 계약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계약서를 읽게 하고 SNS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남기게 하는 등 출연 계약이 본인의 자발적, 적극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는 자료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나 압력이 섞인 말은 전화나 직접 만나서 오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수단이 되게 어렵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제서야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시행되려면 한참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치권의 명백한 부작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담당하는 지원단체들은 18, 19세의 피해자의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돼 악질업체의 통제 아래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계약에 하자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미성년자 취소권과 동등한 조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구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내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위험한 환경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일본에서는 더 심각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일본에서 사라진 질병이었던 성병, 매독 감염자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내 매독 감염자의 급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매독 미스터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1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14주간 일본 전역에서 보고된 매독 감염자 수는 2,5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95명보다 1,000여 명가량 더 늘어난 것인데요. 신문은 올해 환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7,875명보다 1.6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보편적인 성병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1999년 일본이 매독 감염자 수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 또다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독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됩니다. 반점이나 발진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할 경우 뇌, 신경, 눈, 심장 등에 침투해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불임이나 유산 위험도 높아지고 태반을 통해 태아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1940에서 60년대 크게 확산했지만 그 후 항생제가 보급된 뒤 거의 사라진 질병이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며 일본 내에서 매독 환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00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작년에 70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일본 내 매독 감염자 증가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일본 정부에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탓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매독이 본격 증가한 건 2013년인데 이 시기가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관광진흥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할 때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2018년 외국인 관광객이 3천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들이 일본 내 유흥업소를 찾아 매독이 확산됐다는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난 2년간에도 감염자 수가 최다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자 이 가설은 힘을 잃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외국인들을 탓하기만 하며 아직도 이 사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치권의 책임 회피와 생각 없이 통과시켜버리는 정책들로 인해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이 많은 일본인들의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